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 개입 청구권을 이제 전달해 드릴 텐데, 일순환에서는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을 일단 A급 논점으로 뽑아서 전달해 드렸고, 근데 행정 개입 청구권도 물어볼 수 있겠다 해서 요거를 이제 지금 전달해 드릴 거예요. 대신 요 영상을 보시고 모범 답안 연습하실 때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도 비교해서 같이 보시게 되면 다른 내용이지만 같이 훈련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연습을 하시고요. 자,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건 조리상 신청권이다. 법에 신청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문헌법에 의해서 도출해 주는 거다. 그래서 필요한 개념인데 행정 개입 청구권은 기속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럼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작용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요것만 꼭 해야 돼요. 그걸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발급해달라. 이게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최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으로 유출됐어요. 계속 스팸이나 범죄 조직으로부터 연락이 오네요. 그러니까 행정청한테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 이런 신청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바꿔줘야 된다. 변경 신청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런 게 바로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그럼 협의의 행정 개입 청구권은 뭐냐? 대개 인근 주민들, 김신조 사건 같은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한테 침익을 가해달라. 이게 협의행정 개입 청구권입니다. 그럼 얘는 뜬금없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권리를 인정할 수 있나? 법에 신청해보라는 두 글자도 없는데 요게 협의행정 개입 청구권에서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협의행정 개입 청구권, 이게 문제되는 대표적인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새만금 사건이 있어요. 최근에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었죠. 그거 연상하셔도 답안에 이 사건을 쓰실 수 있습니다. 새만금 이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내줄 수 있다. 그래서 갑이라는 애가 신청해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았어요. 이제 바다에 전부 흙을 메고서 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변해요. 어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근 주민들 생명시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이때 만약에 법에 이렇게 위해 발생했을 때 인근 주민들은 요 면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해 볼 수 있다. 여기 두 글자가 있었으면 거부 나오면 당연히 처분입니다. 근데 신청 두 글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들이 살아야 되니까 제발 이 면허 좀 취소해줘. 저 작업 좀 못하게 막아줘. 신청을 했던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권이 인정돼야 돼요. 이때 국민들 죽어가는데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신청권 인정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인정해주는 게 맞아요? 인정해주는 게 맞아서 인정됐던 사건이에요. 근데 법조문을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위해가 발생하면 행정청은 알아서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재량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재량으로 돼 있네? 그럼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결국 안 하면 죽어도 된다는 얘기죠. 적법이니까. 재량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도 국민의 생명체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면 재량은 0으로 수축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국민이 원하는 작용을 해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판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협의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법에 신청 두 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국민의 생명체 재산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협의의 행정 개입 청구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협의행정 개입 청구권이 어떤 경우에 도출되는지 인정되는지 그걸 이제 보셨으니까 목차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의의는 당연히 잘 쓰셔야 되는데 다른 교재들 보니까 요거를 빠뜨린 교재들이 많아요. 행정개입 청구권을 크게 물어보게 되면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쓰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협의행정 개입 청구권만 써라. 그럼 그때는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저는 행정 개입 청구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도 같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테마로 잡은 거예요. 그럼 의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한테든 제3자한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는 권리를 말한다. 그럼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에서는 행정 개입 청구권하고 비교해봤고, 그럼 여기서는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하고는 어떻게 다르나? 그거 이제 비교하는 거 하나 써주시고, 종류에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요거 빠뜨리지 말고 쓰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건 요거 이제 답안에 해드렸으니까 쓰기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 이제 하나 쓰시고, 협의행정 개입 청구권 의 다시 한번 특색 있게 좀 잡아주시고, 인정 여부 이거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결국 법에 신청 규정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재량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한테 딱 콕 집어서 이거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건가? 그럼 제3자는 뜬금없이 두들겨 맞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입장, 반사적 이익, 신청 규정도 없고 재량으로 돼 있으면 그럼 행사하면 좋은 거, 행사 안 하면 나쁜 거, 이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그런 권리는 인정 안 돼. 아니다. 당연히 긍정해야 된다. 아니야. 국민의 생명체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는데 그게 어떻게 재량이 되느냐. 그땐 재량이 0으로 수축되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 판례 당연히 긍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김신조 사건만 서술하시는데 그건 국가배상과 관련된 사건 틀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것도 공부를 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새만금 사건에서 끊으셔도 돼요. 요 표현이 어색해서 잘 쓰여지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새만금 사건 이래도 이제 채점자 납니다. 근데 요거까지 쓰실 수 있으면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건 요거까지 이제 써주시면 아주 좋겠죠. 여기서 인정했다. 그럼 당연히 긍정해야 된다. 그럼 성립요건,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이건 이제 훈련이 됐을 거고, 요거 하나를 이제 좀 추가하려고 그래요. 원래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의 세 번째, 재판 청구 가능성이 있냐, 있어야 된다. 요걸 요구할 거냐, 요구하지 않습니다. 견해 드립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추가를 해드리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연습이 되셨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를 보니까 요것들을 이제 다 써놨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야, 문희 선생님은 요거 빼놨는데, 아, 이거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실 것 같기 때문에 에이 남들 다 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쓰시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요걸 갖고 왔습니다. 재판 청구 가능성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어요? 과거의 열거주의하에서는 아니 소송 가서 다퉈서 끝까지 못 받아내면 그게 무슨 권리야. 이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재판 청구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고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요구하는 나라는 창피한 나라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한 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행정 개입 청구권의 기능, 결국 신청권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뭐냐. 거부를 처분으로, 부작위를 위법한 부작위로 만든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살을 더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권리구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중요한 뼈대가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얹어드려도 부담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구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드렸으니까 요 권리구제, 행정쟁송 국가배상 결과제고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 권리구제 정도 이제 쓰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 안 쓴 것도 추가로 좀 쓰시게 되고 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다. 그래서 권리구제 목차를 이제 붙여드렸으니까 모범 답안에도 표시해드렸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 그 마지막에도 직접 써서 좀 보충을 하세요. 요 답안에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을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으로 용어만 바꾸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혀 내용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챙겨드리는 건 최신 판례들, 옛날 김신조 좀 이제 가고 새만금 사건 요런 것들 답안에 꼭 챙겨드리니까 요런 것들 꼭 빠뜨리지 말고 충분히 연습해서 실제 시험에 나오면 꼭 답안지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또 가서 좀 쉬고 다음 주에 어떤 논점을 전달해 드릴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